자,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먼저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는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컨트롤. 이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하면은 다시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메저링 디바이스와 그리고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메저링 디바이스는 템퍼처라든지 플로우 레이트, 프레셔, 뭐 케미컬 컴포지션 같은 프로세스 파라미터, 베어리어블들을 측정해 내는 디바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컨트롤 밸브가 있겠죠. 이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는 프로세스 파라미터들을 조작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밸브를 닫고 열고 해가지고 뭐 플로우 레이트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요런 것을 해주는 것을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게 아까 이 ISA 5.1에서 인스트루먼트 이제 정의할 때 요 컴퓨팅 디바이스라든지 일렉트리컬 디바이스 요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현업 입장에서는 요게 딱 맞는 구분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틀 잡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현업자로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인스트루먼트 하면은 대부분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은 이 두 가지가 다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메저링 디바이스랑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개념을 딱 잡고 계시면 한 8, 90%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스트루멘테이션에서 컨트롤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할 것은 뭐 PLC, DCS, 뭐 컨트롤 루프 이런 것 같은 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저링 디바이스, 예를 들면 템퍼레처, 센싱하는 템퍼레처 트랜스미터로부터 받은 어떤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여기 PLC 컴퓨터에서 분석하고 연산하고 계산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이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를 통해서 이제 그 명령이 수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컨트롤하는 부분을 인간의 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사람의 눈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이제 센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메저링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 인간의 뇌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즉 PLC가 되겠죠. 그 뇌에서 다시 손으로 물건을 뭐 잡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이 손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은 우리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PLC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조금 이해하는데 수월할 거예요. 안 보셨으면 닉스마스 이제 올라와 있는 PLC 강의를 꼭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도 뭔가 개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내용에서 점점 더 실무적인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ISA 5.1에서 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인스트루멘테이션은 제가 말했죠. 인스트루멘테이션 하면은 인스트루먼트와 프로세스 컨트롤 두 가지를 떠올려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 센싱하는 파트가 있죠. 이 프라이머리 엘리먼트 부분, 그리고 이 파이널 액팅을 하는 뭔가 컨트롤 밸브가 되겠죠.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인스트루먼트가 되는 거예요. 요 두 부분이 인스트루먼트가 되는 거고, 이 thinking, 생각, 분석, 연산하는 부분이 프로세스 컨트롤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컨트롤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인스트루먼트는 이 측정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조금 더 실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인스트루멘테이션에서 인스트루먼트는 뭐냐? 요 트랜스미터, 예를 들면 템퍼레처 센싱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 컨트롤 밸브가 인스트루먼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컴퓨터 PLC 부분이 프로세스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요 부분이 이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이 이 일을 하는 거겠죠. 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P&Id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여기에 드럼이 있고 컨트롤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을 측정해 가지고 이 컨트롤 밸브를 조절하는 건데, 이 컨트롤 밸브가 뭡니까? 요 빨간색 요 부분이 인스트루멘테이션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컨트롤 밸브가 이제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 부분이 되는 거고, 요 리퀴드 레벨
트랜스미터 있죠. 이 트랜스미터가 우리 뭐예요? 요 센싱하는 부분, 메저링 디바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LIC 요게 이렇게 나타낸 게 요 PLC, DCS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PNID에다가. 그래서 요게 프로세스 컨트롤하는 뇌, 우리 컴퓨터 부분이고, 요게 센싱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게 마지막에 우리 연산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파이널로 그 액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는 요 시그널도 있겠죠. 이 시그널도 다 인스트루멘테이션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조직도를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이 엔지니어링 팀에서 프로세스 공정팀이 있고, 메케니컬 팀이 있고, 파이핑 팀이 있고, 인스트루먼트 앤 컨트롤 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인스트루멘테이션과 인스트루먼트의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도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실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닉, 제가 만든 라면 국물 공정의 PFD입니다. PNID 전자책을 구매하시면 들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PNID 전자책이나 지금 뭐 인스트루멘트 전자책을 구매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 PFD에서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라면 국물 처리 공정은 제가 가상으로 만든 프로세스고, 요거는 그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보면 엔지니어링 다마고치라는 이제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라면 국물 처리 공정에 대해서 이 PFD 어떻게 그렸고 PNID 어떻게 그렸는지 대학생들이랑 같이 한 거거든요. 거기에 설명이 쭉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간략하게 요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라면 국물 있잖아요. 이 편의점으로부터 나온 라면 국물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끓여요. 끓이면은 요 수증기만, 깨끗한 수증기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수증기가 이 에어쿨러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물이 응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응축이 되면은 요 펌프로 해서 요 깨끗한 물만 여기 탱크에다가 모아서, 이게 꽉 차면은 탱크롤이 트럭 불러다가 여기다가 싣고 어디 딴 데다 보낸다. 이러한 가상의 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이 스팀을 에어쿨러로 쿨링 시켜서 컨덴싱 시켜서 깨끗한 워터만 모아서 이 탱크로 보내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PNID는 아까 PFD에서 그 파란색으로 박스 쳐진 부분에 PNID를 가져온 겁니다. 이 PNID에는 파이핑, 그리고 인스트루멘테이션, 메케니컬, 일렉트리컬이 모두 나타나 있어요. 설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업무 스코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시는 대학생분들 중에서 도대체 공정 엔지니어는 무슨 일을 하고, 배관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고, 인스트루멘테이션 엔지니어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서로 협력한다는데 서로 분야가 다른데 뭘 어떻게 협력한다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에어쿨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드럼이 있고, 펌프가 이렇게 있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워터가 탱크, 이제 다음 PNID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각종 심벌들로 가득하고 복잡해 보이시나요? 그리고 각 엔지니어링 팀의 구분이 눈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신다고요? 이 PNID를 작성한 닉한테는 이 PNID가 지금 흑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컬러풀하게 보여요. 저한테는 이 PNID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 펌프는 누구예요? 우리 폴님이 있죠. 우리 그 기계팀의 로테이팅 담당 기계 엔지니어는 요 부분만 설계를 해서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고 MR을 작성하고 뭐 TB를 해서 구매할 수 있는 준비를 요 부분만 하는 겁니다. 스콥이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예요? 메케니컬 팀에서도 이 스테이셔너리 고정되어 있는 부분, 그 엔지니어, 우리 그 영상 올리는 분 중에서는 이제 킵 엔지니어 분께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파이핑이에요. 배관 팀에서 이 부분만 설계하는 겁니다. 배관 팀에서 요거를 설계하진 않아요. 배관 팀에서 펌프에 대해서 설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배관 팀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개장 팀은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설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P&ID를 보면은 물론 항상은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면 내가 P&ID를 보는데 목적이 라인 사이징이다 라고 하면은 라인에 대해서만 보이겠죠. 그리고 또 P&ID를 보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 세이프티다 그러면은 세이프티에 대한 SIS라든지 뭐 셧다운 밸브라든지 ESDB 밸브라든지 그런 게 중점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업무 스콥에 대해서 보면은 딱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칼라로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팀을 보면은 각종 요 계기들 있죠. 요 프레셔 게이지라든지 뭐 프레셔 세이프티 밸브, 뭐 템퍼처가 됐던지 이런 시그널, 요 셧다운 밸브 그리고 요 PLC 표시되는 것들 요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서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안 보는 게 당연하죠. 헷갈리는 이유가 도대체 그 팀과 팀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잘 모를 겁니다. P&ID만 보고서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잘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왜 모르냐면은 이 특히나 이 지금 초록색 부분은 기계팀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로테이팅 부분에 요 측정 바이브레이션이거든요. 바이브레이션을 측정하는 거는 개장팀 업무인가 기계팀 업무인가 잘 모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은 지금 닉스마스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심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에 중독이 돼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퇴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으로 개념을 잡는데 시간을 줄이고 더 빨리 더 깊게 스스로 공부하는데 디딤돌로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저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제 기계죠. 요건 이제 에어쿨러 벤더가 제작하고 납품하는 건데 이 팬에 붙어 있는 바이브레이션 모니터 트랜스미터에서는 기계팀이 주도적으로 이 벤더와 같이 협력해서 제작하는데 관리 감독을 하지만은 여기도 어쨌든 인스트루먼트가 있잖아요. 요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는 기계팀 엔지니어가 에어쿨러 벤더에게서 이제 받을 거 아닙니까? 설계 문서를. 그 설계 문서를 받은 것 중에서 인스트루먼트 데이터 시트라든지 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요거를 이메일로 EPC 계장 엔지니어한테 보내서 이거 리뷰해줘. 물론 이제 그 시스템이 있겠죠. 회사마다 리뷰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보내겠죠. 이거 리뷰하라. 그러면은 어쨌든 이 부분은 기계 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하지만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장팀이 리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좀 어려운데 어차피 요거는 실무 가면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스컵을 구분해서도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 그 엔지니어들 그리고 각 엔지니어링 팀에 따라서요. 왜냐면 엔지니어링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니기 다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인스트루멘테이션도 알고 배관도 알고 PLC도 알고 하면은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하려면은 업무에 구분을 해가지고 이건 네가 해, 이건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업무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